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죠? 어제도 엄청 덥고, 비도 어제 좀 왔는데도 덥고, 그래. 아주 심각한데, 요즘 아주 연일 그냥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세가 지금 돼가지고 지금 전국이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시대가 되면 누누이 강조했지만, 제가 한 5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절대 이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 집을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외국을 나가지 말고 집을 떠나지 마라 그랬다고요. 근데 집을 떠나지 마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집을 안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고사님? 괴로워요. 괴로워? 네. 밖에 나만 되는 것 같고, 편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겠다. 나만 어떻게 되는 것 같고, 그렇지. 불안이 올라와요. 그죠? 네. 맞아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이 나를 버리고 그냥 갈 것 같고 나만 동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불안 심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점점 그 불안 심리는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두려움이 된다고. 그래 보면 집에 고요하게 있지를 못해요. 밖에 나가야 돼.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안심이 돼. 이제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사람들을 접촉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은 이건 계속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어디로 도망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오면은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그래서 집에 머물러서 뭐라 하냐면 인계룡을 찾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결국 자기 자신 주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도 우리 보살님이 얘기한 것처럼 혼자 있으면 그런 불안,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외로움, 고독 이런 걸 갖다가 피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건 오로지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지금 오히려 여름인데 더 확산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 바이러스는 여름이 되면 이렇게 확산이 안 돼. 정상이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여름이 되는데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것이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관찰을 한번 해보고 한번 흐름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재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작년에 나왔나? 재작년에 나왔나? 재작년에 나왔잖아. 재작년에 나왔는데 벌써 2년이 끌었어. 안 없어졌어. 여름 되면 더 활개쳐. 계속 변이종이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돼? 전파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 그리고 예전에 알파 변이보다 지금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어. 알파 변이는 지금 적자 생존해서 델타 변이한테 지금 밀려갖고 아들은 지금 소멸하는 과정에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맞는 백신은 뭐야? 알파 변이에 맞는 백신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변이에 대한 백신을 맞고도 델타 변이를 감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그게 100% 차단하는 효과는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몇 차례 내가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이 DNA 방이 열려서 지금 우주 환경에 적합한 상태가 내가 돼서 우주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센 사람들이 태어나는가 하면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둘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 적응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무증상 감염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걸렸지만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옮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돼? 거기서 그걸 못 이겨내면 감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증상자들은 여기서 1차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델타 변이가 오고 또 그 다음 변이가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률, 치사율 이런 것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다른 바이러스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것은 우리가 독감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 앓을 때만 고생을 하잖아.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한다는 거지. 그래서 무서운 거지. 청각을 잃는다든가, 시각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그 후각을 잃는다든가, 또 아니면 마비가 있다든가, 통증이 있다든가, 어떤 이렇게 그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아주 심각한 정도의 그 후유증을 동반한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감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우리나라에 한 3,000명 정도 된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고요. 지금 거기에 비하면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은 극소 얼마 되질 않아요. 하지만 코로나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그 경계를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 세계 국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뭐냐면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류는 이런 코로나에 대해서 아직 대응을 못했으니까. 여태까지 인류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바이러스를 못 이겼으니까. 감기 바이러스 아직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는 집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을 지키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첫째가 경제적인 면이 굉장히 제약이 있어요. 경제적인 게. 제약이 있고, 둘째가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거지만 거기에 대응한 심리적인 요소가 엄청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뒤떨어질 것 같고 단절된 느낌들, 고립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심리적으로 피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과잉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돼요. 지금 사람들이 여름이 되니까 휴가철이라고 해서 막 산으로 들로 나가요. 서울에 지금 수도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지방으로들 사람들이 내려가잖아요. 오히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놀러 다니고 휴가를 가고 하는 때가 아니라 휴가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은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인류는 집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심리적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외부가 단절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준의 경제적인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수준 이하의 거를 생각해 보면 살 수 있어요.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든지 살 수 있어. 하지만 이 심리적인 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은 각자 집에서 지금은 수행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집에서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들이에요. 지금 환경이 그리면은 거기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 자기가 믿는 신들한테 아무리 하소연을 한다고 해서 들어줄까? 이건 하소연을 할 문제가 아니고, 투정을 부릴 문제가 아니라, 객기를 부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온전히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대적 시기란 말이죠. 지금 지방으로들 다들 내려가고 하니까 지방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감염이 이제 더 많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이제 지금 지방도 이제 거의 이제 수도권에 이제 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앞으로 이 바이러스로 델타로만 끝나면은 다행인데 델타가 아니라 또 다른 놈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 야들은 변이를 빨리 일으키거든.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럼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공기관 전염이 된다거나 또는 이게 이종간 전염이 된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왜 우리가 이런 걸 겪어야 되느냐라고 투정을 부릴 상황은 아니지.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시대적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지.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이지. 해일이 일어나는데 해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우리 다 죽는데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할 것이요? 자기가 해일이 일어나면 해일이 안 덮치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탓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의 탓, 누구의 탓,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걸리고 나면 걸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누구를 탓해? 자기가 조심을 하는 게 가장 지금은 우선이에요. 선제적으로 자기가 조심을 해야 돼.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조심을 하는데 잘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알려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따라줘야 되는 거고, 또 자기가 각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누굴 탓하고 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를 또 특히나 정쟁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바보들이겠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학교에서 애 하나만 감염됐다는 거 알면 학교 전체가 다 폐쇄잖아. 그럼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때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홀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홀로.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있을만 하죠? 좋아요. 응? 어때요? 있을만 해? 응. 근데 중요한 게 그걸 못 버티는 거지. 옛날 감정 상태로는 그걸 못 버티는 거야. 집에 혼자 못 있는 거지. 막 답답하고 뭐 나가고 싶고. 응? 이런 게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지. 근데 이 공부가 특색이, 우리 공부의 특색이 아까도 내가 이부사님한테 얘기했지만 뭐냐면 전과 후를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우리 공부의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 있다면 요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다 소멸을 시켜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지금만 있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면 사람은 뭔가를 분별을 하려고 하면 분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A와 B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A가 좋다, B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옛날 공부는 어떻게 돼? 지식이 축척이요. 그죠? 만족의 축척이요. 그러니까 A를 했을 때하고 B를 했을 때 만족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 A를 했을 때보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잖아. 상대적.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지금 상대적 개념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사는 세계는 어떻게 되면 절대적 개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 개념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절대적 개념 속에는 어떻게 돼? A와 B를 비교할 수가 없죠. 왜? B만 존재하니까. 이 비교 대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죠? 이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사라졌어.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모르잖아. 내가 예전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잘 몰라. 왜? 비교 대상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스님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 그때서 비로소 옛날에 참 내가 그랬지. 참 옛날에 그랬지. 그랬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알아차리죠. 응.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 왜? 이것은 비교 대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전에 있던 이걸 갖다가 A라고 하고 지금을 이제 B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만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지 이 A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A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대로 그냥 항상 늘 느낀 줄만 알아. 이게 진짜 공부야. 그리고 이게 절대적 개념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라지고 나면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지. 이게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 B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 왜? 이것은 전부 다 어디에 영향을 줬어? 전부 다 무의식에 지금 우리가 저장을 해놓은 거거든. 근데 지금 이 무의식을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 개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이 없어진 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현재 의식에서 분별을 하는 거지. 그지? 현재 의식에서 무의식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현재 의식으로만 그냥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의 의식이고 상대적 개념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무의식은 상대적 개념의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라졌다는 얘기지 현재 의식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 무의식 속에 무의식을 넘어선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삼매의 세계예요. 삼매. 그래서 삼매의 세계는 절대적 개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여기는 공이기 때문에 절대적 개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 개념의 세계는 삼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삼매 속에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의식이 삼매 속에 담겨야 된다는 얘기죠.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삼매에 담겨야지 절대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의식만 그냥 덩그러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건 철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이 무의식에 있던 건 무의식이 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태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이거 일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 이 세계가 전부 다 어떻게 돼? 한 세계로 통합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시간별로 나눠져 있던 것들이 한 세계로 통합이 된 것 뿐이지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한 세계로. 응? 이것이 바로 절대적 개념이 한 세계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상대적 개념으로 존재를 했었던 것이 절대적 개념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물질의 세계에는 상대적 개념으로 상생과 상보와 상극으로서 만물이 빚어내진다고. 그걸 연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 개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기는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대적 개념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의식은 절대적 개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공부하는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가 절대적 개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어렵지만 우리는 이것을 현상에서 구현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단지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심히 못한다고 하니까 또 이거에 애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정확한 이게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자꾸 의식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 지금 의식을 쓰는 건 뭐예요? 현재 의식이죠. 네. 내가 여기서 들어간 상태에서 현재 의식을 쓰려고 그래요. 자, 삼매 속에 들어가면 현재 의식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수동적인 상태가 됩니다. 응? 수동적인 상태가 돼요. 분별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오면 들려오는 대로 보면 보여지는 대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을 짓는 거예요.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어떤 거에 영향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이 그냥 들려지면 들려지는 대로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리고 말이 들리면 말이 들리고 음악이 들리면 음악이 들리고 다만 들려질 뿐이고 느껴질 뿐인데 거기에서 어떤 게 일어나지가 않는 상태예요. 응? 하지만 거기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내가 다시 분별을 짓는 거예요. 그 분별을 졌을 때 연기에 내가 붙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절대적 개념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것이 바로 삼매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뜬 상태에서 삼매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 시대에 이게 절대적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구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봐왔던 심리학이나 여태까지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했던 명상이나 참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근원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모든 심리적 문제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답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은 스님들이나 하는 거고 특별한 사람들이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왜 왔느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앞으로 해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지 내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내 문제일 뿐이지 있는 것은 있는 것이요. 응? 내가 재단할 문제는 아니란 얘기지. 근데 우리는 내 판단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판단 속에 그렇죠. 괴로운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구현을 함으로써 절대적 세계를 내가 의식을 절대적 세계 속에 노무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신인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만 지금의 그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지구 환경과 지구의 생태계가 변화하는데 존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중하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중하다고 하더라도 손을 끌어 살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이거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지난 세상에는 아이들이 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무덥잖아. 지금 날씨가 옛날보다 작년보다도 더 더워졌잖아. 기온이 이제 앞으로 1도, 2도 이렇게 올라가. 더. 이 지구에 있는 기온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 이상 기온이 막 생기기 시작해갖고 우박이 떨어지고 막 홍수가 나고 국지적 홍수가 나고 이래. 국지적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게 되면 우리 인간은 온도 1도만 올라가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여름에 불쾌해질 수 있잖아. 또 1도만 떨어져도 어떻게 돼? 암에 걸릴 확률이 5배나 높다고 그러잖아. 몇 년에 떨어진다고 하잖아.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외기후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바깥 온도가 30도, 50도가 된다 그래 생각해봐. 인간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왜 못 견디냐면 뭐 때문에 못 견뎌요? 마음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아주 그냥 미쳐 죽을 것 같지. 근데 뭐야? 몸만 그러면 괜찮은데 어떻게 돼? 감정까지, 심리까지 거기서 더 가중이 된다면 어떻게 돼?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친다는 것은 감정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미쳤어. 왜 미쳐? 감정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돌아버릴 일이 생기니까 돌아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감정을 치유하진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중요한 문제.